여러분 안녕하세요. 116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들 행동일입니다. 며칠 사이에 시끄러운 게 한중 외교 문제입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입니다. 한국에 근무를 중국 대사관에 내보냈습니다. 한국 통입니다. 북한에서 유학도 했고 북한에서도 외교관 생활을 2번 했습니다. 한반도 통인데 싱하이밍은 한국에 하도 오래 있어갖고 한국에 친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하이밍이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 관저를 가서 싱하이밍이 문서를 끄집어내서 그 15분 동안 그 문서를 읽을 때 이재명은 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이 지금 한중 관계가 이렇게 냉각기에 들어간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 그럽니다.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 병신 머저리 문재인까지 중국에 가서 중국도 우리의 친구요, 역사 이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소중하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전성기에 가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문재인은 가서 그냥 조선시대 때 임금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국을 바라보는 게 조선시대만도 못하게 한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과 한국 정치, 한국 국민은 중국에 분노하고 있는가?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대국 같은 정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쏴대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해외를 안기는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게 이래라 저래라, 야 김정은아 비핵화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안 하지 않습니까? 끝내는 북한을 이용해서 극동아시아의 패권을 중국 중심으로 가져가고 그걸 이제 태평양을 해서 넘어가겠다. 이게 중국의 지금 전략입니다. 중국의 굴기, 잘못된 굴기를 중국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동북 공정해갖고 역사도 왜곡 다 하고 있습니다. 강개토 대왕비에 있는 고구려의 옛 땅도 저거들 역사래. 다 자기들 거예요. 문재인 이 병신은 그거 가서 대국이래, 대국. 우리는 소국이고.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야당에 대표를 하고 하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볼 때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 대표가 가서 15분 동안, 싱하이밍은 또 공무원 직급도 낮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 거의 1급집입니다. 1급집. 차관급 외교관에 와 있는데 중국은 그 부국장급 대사 보내다가 이제 지금 겨우 이제 국장급, 싱하이밍이 국장급. 그렇게 한국을 대하는 놈들이 무슨 놈의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고, 그래서 싱하이밍의 그런 말이 잘못돼서 우리 외교부에서 뭘 했더니 중국 놈들이 또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갖고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가 한국의 기자 새끼들입니다. 진짜 한국 기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가라는 거, 국가 이익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보도하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패거리가 돼갖고 민주노총 패거리는 민주당 패거리 이렇게 돼갖고 그냥 앵무새처럼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외교 보도하는 걸 보면 중국 편에 서서 발언해요. 싱하이밍이 발언하는 것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일어났다는 방향으로 화살을 다 돌려서 기자들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의 생명은 반드시 공정하면서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면 안 돼요. 민주당 편에 서서도 안 되고 민주노총 편에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자는 사건을 자기가 살아온 인생관, 철학, 사명감 이런 걸 갖고 사건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보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한쪽에 마음이 가놓고 입을 떠들고 있으니까 듣는 국민들이 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그걸 듣고 나면은 이 기자놈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읽힌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는 외교의 그런 길은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동맹국 간의 외교도 잘해야 되지만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외교 관계도 아주 잘해야 된다. 저희가 이 외교술로 강동 6주를 얻은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절박한 상황에 미국과의 그 인간적 관계 속에서 외교를 해서 완성을 시켰듯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관들, 전 세계나 외교관들을 다른 말로 우리 또 모피아라 그럽니다. 모피아.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엄청난 클러스터를 짜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외교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중 관계, 한러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평화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또 막 몰입하다 보면은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빈 공간 부분은 우리 외교관들이 문제 생길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나긴 날을 보면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별로 좋아질래,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윤리,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돈 되는 일이라면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 마누라도 판다 그랬어요. 지금 중국이 산업 굴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기술 다 빼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고 있고 사람도 사고, 지금 삼성이고 온 데서 한국 기업의 기술 빼간 전반 도둑질이 중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있어요. 캐나다로. 왜? 혹시 중국에게 보수된다든가 그래야 할까 우려돼서 다 뺐는데, 이제 중국은 세계인의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변해야 됩니다. 중국 시진핑부터 변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원하거든.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도 시진핑에 가서 내가 휴전의 중재자가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고, 한반도 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김정은이 만나갖고 요렇게를 가면 저 북한을 개혁 개방될 수 있게끔 돕겠다.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치인들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과 어깨를 견줄 대국이 됐습니다. 모태통 시대를 넘어서 동서평, 흑묘, 백묘론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이 가난으로부터 인민을 구하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제일 또 위대한 대국을 만든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안고 있는 게, 짧은 시간에 너무나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정치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13억 뭐 이렇게 되는 대인구를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자유자본주의식 방법을 해갖고는 그 많은 인구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돌이 지금 중국에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충돌은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나라가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인간에게는 자유를 갈망하고 여러 가지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 모든 부분의 자유를 갈구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 그런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노예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이 집단화돼서 공산사회주의 방법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중국 정치와 충돌하는 시점이 반드시 저는 오리라 생각하고, 그때가 오면은 중국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시점을 한국은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이, 이 경제적 부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지체 현상을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총탄으로 사라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공백기가 긴 시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공백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권력 공백기에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라는 입을 가진 자들이 지금 또 민주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정치적으로 군사 독재 정부였다면 지금 김영삼 이후는 민주 독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자유의 가치를 갖고 어떤 정당 활동을 하는데, 민주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국민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정치. 그 국민이 주인된 정치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들이 주인되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정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민주정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서 민주를 외쳤던 자들은, 민주를 이름으로 독재를 해갔던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왜? 이거는 정치 발전 구조와 역사 발전 구조를 놓고 보면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의 앞날, 민주당의 앞날, 국민의힘당의 앞날, 이게 다 어두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혁명의 시기,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판에. 오늘은 이재명이 불러온 한중 외교 마찰, 이건 이재명이가 불러왔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기, 자기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위기를 불러서 그걸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늘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 시민사회도 이재명의 행동을 관리해야 된다. 왜? 저 인간은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비겁한 인간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 한국의 못난 정치인들, 제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머지않았습니다. 언젠가 빠른 날 한국은 평화가 오리라, 또 발전이 오리라 믿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지금 잘 극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청소년 월드컵 축구
졌습니다. 근데 잘 싸웠습니다. 4등 정도는 겨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운빨은 없었다. 정신무장이 덜 돼 있었다. 축구 선수들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고 태극기를 달고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은 큰 자긍과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그 선수다. 그래서 뭔가 국가 연주가 나오면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90분을 뛰든 몇십 분을 뛰든 열심히 뛰면은 반드시 승리의 길은 가까워진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200일을 향해서 힘차게 갑시다. 화이팅입니다. 어제는 그 종평화제 수고 많았습니다. 송화제 와서 아침에 또 수고를 변함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더위가 또 무척 덥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한 주 축복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